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렬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4월 1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6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피어셀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산 피어셀 지금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도 약세 흐름들에서 오늘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지 구간들이 2650포인트, 2600포인트, 2500포인트까지는 좀 안 갈 것 같은데, 일단 지지 구간은 저는 일단 2600포인트 상단 부분 한 이 정도 지지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여기 이 부근에서 주가가 지수가 조정을 좀 받으면 지금 일단 상승 반전이 완전히 확실하게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들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저 스스로는 일단 이 박스권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이게 한동안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 포인트를 2650포인트 그리고 2600포인트 정도 부근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 오면은 다시 반등 흐름들 보여주고, 사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가도 영향을 받겠지만 좀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조금 있는 상황들에서, 두산 피어셀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요인들이 좀 더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일단은 시장성에 대한 요인들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을 보니까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도 최근 매수를 하다가 오늘 조금 매도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좀 낙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7일이었죠. 지난 3월 7일쯤에 두산 피어셀이 자사주 7,132주 2억 원 가량, 3억 원 대략적으로 3억 원 가량, 8일부터 6월 7일까지 임원 성과 보상을 지급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줬는데, 최근에는 그 두산 피어셀을 가지고 있었던 두산중공업, 최대주주가 일단 두산중공업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에서 좀 인사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인사 변경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식 수가 좀 줄었어요. 줄었던 게 4월 15일에 이걸 공시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특별 관계자 수가 34명에서 29명으로 좀 줄었죠. 아마 이번에 그 주총에서 좀 변동 사항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은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엄청나게 줄어든 건 아니고 0.99% 정도, 1% 미만 정도, 약간 특별 관계 해소, 특별 관계자 감소, 이렇다는 이제 보유주식 변동이다. 이게 조금 불안감을 증폭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번에서 특별 관계자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중에 지분이 조금 감소된 영향들이지, 두산중공업이 고의적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이 기업의 상황 대비해서 좀 주가가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한 건 아니니까 목적성이 조금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목적성을 떠나가지고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조금 매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때도 임원들의 성과 보상을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었잖아요. 이게 뭐 특별 관계자 수가 좀 줄어서 지분을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이 조금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수소 신재생 쪽으로 좀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죠.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전망들,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4월 14일에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2022년 국내 연료전지 발주 규모를 320메가와트에서 280메가와트로 12% 정도를 하향을 시켰다. 발주 규모 하향 이유가 정권 변화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 변화 상황을 감안해서 발주 연기 가능성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수소법이 통과가 되는 게 이렇게 좀 중요합니다.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는 이 변화 과정에서 이 정책의 변화되는 상황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 투자를 좀 기업들이 투자를 좀 진행하지 않겠는가. 진짜 이거 말 맞다나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상황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연기 가능성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320에서 280메가와트로 하향을 시켰던 거지. 이건 가능성입니다. 확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인된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주 규모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들이 시나리오들이 제시가 되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2022년 연내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을 하고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죠. 수소 성장 방향성들은 유효하지만 하반기 돼서 연료전지 수주 모멘텀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 근데 이게 수소법이 언제 통과될지가 모르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 있는 상황들이죠. 성장, 이 기업의 실적, 이 산업의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똑같으나 변함이 없으나 이 수소법 통과 여부들 이런 것들도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정권이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발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 되어서 이제 연료전지 수주 모멘텀들이 다시 반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컨센서스 추정치 대비해서 조금 낮게 나오는 것들을 좀 반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조정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해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일단은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단기적인 영향들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전망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여러분들 같이 감안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산에서 인적 분할돼서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갔죠. 두산 퓨어셀 파워, 클리어, 엣지 파워 2014년도 두산이 인수를 하면서 연료전지 사업이 시작이 됐고 PAFC 연료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용 연료전지 판매, 장기 유지 보수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장기 유지 보수 비용도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주가 들어가고 이게 납품이 되고 설치가 되고 이 유지 보수하는 것들도 두산 퓨어셀이 계속 담당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사게 되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대차에서 AS 부품 시장들도 커지는 거고 현대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부품이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전기, 전자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고 LG의 가전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다, TV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LG 쪽에서 AS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AS 시장이 이 장기 유지 보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시장의 약 7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연료전지 시장만 커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1분기까지는 정책 불확실성이 좀 뒤르고 있다. 자, 인수위에서 RPS 하향 검토는 부정적이지만은 CHPS 제도의 논의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는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청정 수소로 하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고 RPS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무 공급 비중을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해라라는 것들을 하향 검토는 조금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여기서 뭐가 청정 에너지인가 이런 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플러그 파워라든가 블룸 에너지 이런 기업들 글로벌 수소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딱히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글로벌 관련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두산 퓨어셀도 일단은 기업의 전망, 바라보는 방향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시장 다 복합적으로 시장성 요인들이랑 복합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렵다. 이게 어두운 시간이 새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새벽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언제 해가 뜰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해가 뜨기 전인 상황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가 뭐 뜬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은 똑같으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해가지고 두산표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